서울 2024년 8월. 비가 유난히 잦던 여름이었다. 박서준은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학교 게시판에 붙은 캄보디아 IT 스타트업 인턴 모집 공고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글로벌 환경에서 실무 경험, 숙소 제공, 항공권 지원. 그 문장은 그에게는 한 줄기 빛 같았다. 취업 준비로 지친 나날들 속에서 해외 인턴은 그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도피처였다. 면접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화면 속 남자는 또렷한 한국어로 자신을 리안 테크놀로지의 김현수 팀장이라 소개했다. 우린 한국 캄보디아 합작 기업이에요. 현지에서 IT 보안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김 팀장의 말투는 유려했고 자세한 업무 설명도 신뢰감을 줬다. 며칠 뒤 합격 메일이 도착했다. 축하합니다, 박서준님. 2주 내 프놈펜 본사 출근을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서준은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진짜 붙었어. 드디어 해외 간다.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그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요즘 세상에 위험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말이 훗날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비행기 안, 서준은 낯선 설렘과 두려움 속에서 노트북을 켰다. 김현수 팀장이 보낸 환영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도착하시면 공항에서 저희 직원이 피켓을 들고 기다릴 겁니다. 이름은 린이라고 합니다. 공항에 내리자 더운 공기와 함께 수십 개의 피켓이 눈앞에 쏟아졌다. 그중 하나, 박시오 준, 그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린이라는 현지 여성은 밝게 웃으며 그를 반겼다. 어서 와요, 박씨. 프놈펜은 처음이죠. 그녀의 한국어는 어딘가 기계적으로 매끄러웠다. 네, 첫 해외라 좀 긴장되네요. 괜찮아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가 탄 차량은 예상과 달리 시내로 가지 않았다.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빌딩 대신 낡은 창고들이 나타났다. 저 숙소는 시내 쪽 아닌가요? 린은 짧게 대답했다. 이쪽이 더 안전해요. 30분쯤 달렸을까? 차는 철문 앞에서 멈췄다. 붉은 벽돌로 둘러싸인 3층 건물, 창문마다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여기가 회사 숙소인가요? 네, 다른 인턴들도 있어요. 철문이 철컥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 순간 서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건물 안은 어둡고 CCTV가 구석구석 달려 있었다. 린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이 방이에요. 내일 8시에 1층으로 내려오세요.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그녀가 사라지자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 펜 하나, 그리고 자물쇠가 달린 문. 휴대폰 신호는 약했고 와이파이는 연결되지 않았다. 이상하네. 그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낯선 남자 몇 명이 마당을 서성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그를 올려다봤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남자는 천천히 웃었다. 서준은 서둘러 커튼을 닫았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 3시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쿵쿵, 그리고 낮은 목소리. 오늘은 그의 차례인가? 서준은 숨을 죽였다. 문 밖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쓰려 했다. 엄마, 나 뭔가 이상해. 여기 분위기가.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신호가 끊겼다. 화면에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그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누군가 밖에서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문을 돌리고 있었다. 문 손잡이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돌아갔다. 끽, 낡은 경첩이 비명을 내질렀다. 박서준은 숨을 멈췄다. 그는 침대 옆에 있던 노트북을 움켜쥐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손잡이가 멈췄다. 그리고 5초쯤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문틈 아래로 빛이 번쩍 들어왔다. 누군가 휴대폰 불빛으로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누구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굴러가며 소리를 냈다. 작은 열쇠. 문 앞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서준은 천천히 다가가 문을 열었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떨어진 열쇠를 집어들었다. 열쇠에는 낡은 라벨이 붙어 있었고 거기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B2. 지하층. 그는 불안한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린이 그를 데리러 왔다. 잘 잤어요, 박씨. 네. 그런데 혹시 지하에도 방이 있나요? 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거긴 직원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다. 1층 오리엔테이션 룸에는 5명의 한국인 청년이 있었다. 그들 모두 같은 대학생처럼 보였고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린이 설명을 시작했다. 여러분은 앞으로 고객 데이터 검증팀에 배정됩니다. 단순히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간 뒤 한 청년이 서준에게 속삭였다. 형,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어제 새벽에 누가 방에서 끌려 나갔어요. 이름이 민재였던가. 그 이후로 안 보여요. 서준의 손에 쥐어진 열쇠가 땀으로 젖었다. B2, 혹시 그곳에? 점심시간. 그는 일부러 식당을 빠져나와 지하로 향했다. 계단 끝에는 Staff Only라고 적힌 철문이 있었다. 그는 열쇠를 꺼내 조심스레 꽂았다. 찰칵 문이 열렸다. 어두운 복도,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에는 깜빡거리는 형광등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휴대폰 불빛을 켰다. 벽에는 CCTV 화면이 나열된 모니터가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분명히 어젯밤 자신이 있던 방의 모습이 비쳐 있었다. 우릴 감시하고 있었어.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서준이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공기 속에 느껴지는 미묘한 기척, 그리고 아주 희미한 숨소리. 누구야?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 순간 복도 끝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타났다. 흰 가운, 목에 걸린 카드에는 영어로 쓰인 이름. Dr. H. Kim. 학생,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녀의 한국어는 완벽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길을 잘못 들어서요. 길을 잃은 건 당신뿐이 아닐 거예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서준은 급히 계단으로 향했다. 그러나 계단 위엔 린이 서 있었다. 박씨, 여긴 왜 내려오셨어요?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웃음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지하에서 본 한 장의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모니터 옆 벽면에 붙은 A4 용지, 인턴 관리 리스트. 거기엔 박서준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 옆에는 낯선 단어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Phase 2, Observation Complete.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인턴십이 아니라 실험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의 대상자였다. 밤이 깊었다. 숙소의 모든 불이 꺼지고
복되는 CCTV 붉은 불빛만이 깜빡였다. 박서준은 책상 아래에서 몰래 노트북을 켰다. 그가 낮에 훔쳐본 인턴 관리 리스트의 문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Phase 2, Observation Complete.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뭐지? 그는 USB 포트를 연결했다. 이곳에 온 첫날, 린이 준 업무용 USB였다. 파일 이름은 단 하나, 프로젝트 이든. 클릭하는 순간 화면이 깜박이며 비밀번호 창이 떴다. 보안 암호. 그는 고민하다가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다. Access Granted. 파일 안에는 수십 개의 영상 폴더가 있었다. 폴더명은 모두 인턴 이름. 그리고 그중 하나엔 민재라는 이름이 있었다. 민재. 어제 사라졌다는 그 청년이었다. 그는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좁은 방, 쇠침대, 그리고 의자에 묶인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의 얼굴, 민재였다. 그는 울부짖으며 외쳤다. 제발 나 돌려보내주세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때 화면 한쪽에서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박서준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낮에 만난 바로 그 여의사, 덕터 H. 킴. 관찰은 충분해요. 다음 단계로. 영상 속에서 그녀가 말했다. 그 뒤로 화면이 끊겼다. 서준은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여긴 연구소야. 사람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실험하고 있어.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 끝 CCTV가 그를 쫓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계단을 향해 달렸다. 1층 로비. 출입문에는 철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열쇠 린이 가지고 있겠지.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박씨. 린의 목소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숨었다. 린이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페이스 3로 넘기죠. 그녀는 문을 지나 복도로 사라졌다. 서준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계단으로 향했다. 이번엔 B2층. 철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안쪽은 낮에 봤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했다. 벽에는 영어로 쓰인 문구가 빛났다. Human Behavior Adaptation Program. 인간 행동 적응 프로그램. 그는 안쪽으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지하 복도 끝에는 유리창 너머 실험실 같은 공간이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 수십 개,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는 경악했다. 그들은 모두 인턴들이었다. 눈을 감은 채 머리에 전극이 연결된 상태였다. 대체 이건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붙잡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 팀장이었다. 그의 표정은 낮의 친절한 얼굴과 달랐다. 차갑고 무표정했다. 이건 단순한 인턴십이 아닙니다, 박서준 씨. 당신들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조용히 하세요. 김 팀장은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데이터 제공 동의.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건 당신들 잘못이죠. 우릴 속였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선택하게 한 거예요. 세상은 늘 그렇게 돌아갑니다. 서준은 힘껏 몸을 뺐다. 김 팀장이 균형을 잃고 잠시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서준은 계단으로 달렸다.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붉은 경고등이 켜지고 스피커에서 린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든 출입구 잠금, 피험자 07, 탈출 시도 중. 그의 번호가 불렸다. 피험자 07, 그가 바로 그 대상이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열어줘. 누구 없어요? 그러나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복도 끝에 누군가 나타났다. 하얀 가운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들. 그들 모두 의사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페이스 4 시작. 빛이 번쩍였다. 서준의 머리 옆에서 전류가 튀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시야가 흐려지기 직전 그는 보았다. 유리창 너머에서 린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연민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냉담한 관찰자의 눈만 있었다. 의식이 돌아온 건 차가운 금속 위였다. 눈을 뜨자 천장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팔과 다리는 묶여 있었다. 몸이 마치 낯선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다. 움직이려 해도 근육이 따라주지 않았다. 옆에서 기계음이 들렸다. 피험자 07, 생체 반응 정상. 그 말소리에 서준의 온몸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투명 유리 너머 린이 서 있었다. 흰 가운을 입고 차분히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린, 너였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엔 감정이 없었다. 대신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박서준 씨, 당신은 선택된 사람이에요. 기억 조작 실험의 마지막 단계. 기억 조작? 네.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 그건 단순한 인턴십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3개월 전부터 이미 우리 프로젝트의 피험자였어요. 말도 안 돼. 난 분명히 서울에서... 그건 조작된 기억이에요. 그녀가 버튼을 눌렀다. 벽면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화면 속엔 낯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눈을 감은 채 머리에 정극이 붙어 있었다. 의사들이 옆에서 대화하고 있었다. 실험체 07, 기억 임플란트 완료. 이제 캄보디아 인턴 시나리오로 진입합니다. 그 남자의 얼굴, 박서준이었다. 그의 숨이 막혔다. 이게 나라고? 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이미 여기서 깨어난 적이 없어요. 모든 건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사람들과 이야기했어. 그건 다 우리가 심어준 기억이에요. 서준의 머릿속이 울렸다. 순간적으로 모든 장면이 섞여 흐릿해졌다. 도착 첫날의 공항, 린의 미소, 민재의 실종, 그리고 실험실의 문구들. 모두가 이어진 하나의 이야기. 그러나 그 시작이 사라져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인간의 공포 반응을 이용하려고 해요. 두려움이 가장 극대화될 때 뇌는 특정 기억을 스스로 삭제하죠. 우린 그 과정을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겁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당신만큼 강하게 저항한 사람은 없었어요. 서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이 모든 게 나를 이용하기 위한 거였어? 린이 눈을 피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녀는 유리문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B. 문이 열렸다. 도망쳐요. 뭐? 시간이 없어. 10분 후면 다른 연구원들이 돌아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목의 결박을 풀었다. 서준은 몸을 일으켰다. 왜 날 도와? 당신이 내 기억 속에도 존재하니까. 무슨 뜻이야? 당신도 나도 같은 피험자였어요. 난 기억의 일부만 남은 관리자일 뿐이에요. 서준은 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억눌린 공포와 미묘한 인간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밖으로 나가면 북쪽 통로 끝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기서 3층으로 올라가면 출구가 있어요. 그럼 난 여기 남을 거예요. 내 기억은 이곳에서만 유지돼요. 밖으로 나가면 난 사라져요.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린, 같이 가자. 안 돼요. 그건 나의 기억을 없애는 거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진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게 이 실험의 유일한 실패이자 나의 성공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스피커에서 경보가 울렸다. 보안 브리지, 실험구역 파르비 침입 감지. 린이 그를 밀었다. 어서 가요. 린, 가요 박서준. 그녀의 목소리가 경보음에 묻혔다. 그는 복도로 달렸다. 붉은 조명이 깜박이며 공간을 뒤덮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린, 그는 돌아봤다. 유리병 너머 린이 쓰러져 있었다. 피가 천천히 흘러 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벽에 붙은 작은 카드, Exit Access Card. 그는 이를 움켜쥐고 달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위층에서 경보와 비명 소리가 뒤섞였다. 문이 닫히며 들려온 마지막 소리, 린의 목소리였다. 기억해요. 당신은 진짜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세상이 정적에 잠겼다. 박서준은 숨을 몰아쉬며 벽에 등을 기댔다. 손에는 린이 남긴 엑싯 액세스 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카드의 모서리엔 그녀의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이게 끝인가? 엘리베이터가 덜컹이며 멈췄다. 문이 열리자 서늘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밖은 실험실이 아니었다. 거대한 공장 같은 공간, 부서진 기계, 그리고 버려진 서류 더미들. 천장에는 Project Heaven, Memory Reconstruction Unit 이라는 표지가 걸려 있었다. 서준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하나를 주웠다. 사진 속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민재, 그리고 린. 그 옆에는 자신이 있었다. 세 사람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다. 뭐지? 나도 연구원이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을 돌렸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피험자 07, 기억통제 성공 단계 3차. 순간 머릿속이 찢어질 듯 아팠다. 수많은 이미지가 동시에 떠올랐다. 린이 처음 자신을 맞이하던 날, 민재가 사라졌던 장면, 그리고 자신이 수술대에 누워있던 순간들. 그는 무릎을 꿇고 비명을 질렀다. 이건 내 기억이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장 벽면에 모니터가 켜졌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피험자 077, 기억회로 붕괴율 92% 마지막 단계 진입. 화면 속엔 린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얼굴이 무표정했다. 녹화 영상이었다. 만약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당신의 기억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을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용서하세요. 당신은 연구원이자 피험자였어요. 우리가 만든 지워진 기억 실험의 마지막 테스트 대상이었죠.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우린 기억을 조작해 인간의 공포 반응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기억을 스스로 지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한 일을 잊기 위해서. 영상이 잠시 끊기더니 마지막 문장이 남았다. 캄보디아의 실험은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의 기억 속에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모니터가 꺼졌다.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민재가 서 있었다. 피로 얼룩진 옷, 텅 빈 눈동자.
서준아, 왜 돌아왔어? 민재, 너 살아있었어. 살아있긴 하지. 하지만 우린 모두 여기 묶여있어. 그가 한 걸음 다가오며 속삭였다. 이건 실험이 아니야. 이건 벌이야. 벌?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 기억을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그 기억은 우리 안에 남아있었던 거야. 서준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말이야? 난 그런 짓 한 적 없어. 그래? 그럼 이건 뭐야? 민재가 가리킨 곳엔 거대한 유리 수조가 있었다. 그 안에는 린이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은 채 물속에 잠겨 있었다. 수조 옆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피험자 069, 린 한린한. 그녀는 널 구하려다 죽은 게 아니야. 서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도 너와 같은 실험체였어. 우릴 통제하기 위해 만든 가짜 기억 속의 인물. 서준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봤어. 그녀는 나를. 그래, 너는 봤지. 하지만 그건 기억된 현실이었어. 그의 눈앞에서 린의 얼굴이 흔들리듯 변했다. 피부가 갈라지고 영상처럼 깨져나갔다. 그녀는 네가 만들어낸 구원자였어, 서준. 너의 죄책감이 만든 환상. 천장이 흔들리고 붉은 경보등이 다시 켜졌다. 시스템 오류, 기억 회로 붕괴율 100%가. 모든 것이 흔들렸다. 벽이 무너지고 불빛이 번쩍였다. 민재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기억 속에서 벗어나 서준, 늦기 전에. 그 순간 모든 게 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서울 새벽 3시 하얀 병실. 한 남자가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의사들이 속삭였다. 환자 07 의식 회복했습니다. 박서준의 눈동자가 허공을 향했다. 그의 시선이 닿은 창문 밖엔 프놈펜의 밤거리가 흐릿하게 비쳤다. 그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린, 기억나?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가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렸다. 비, 비, 비. 그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모니터엔 한 줄의 메시지가 떴다. 프로젝트 헤븐 종료.